안녕하세요. 생활사고와 보상 이야기를 다루는 채널 신세계보상TV입니다. 오늘은 상해 정도가 조금 심할 때, 예를 들어서 무릎 관절에 십자인대 파열이 된 경우 그 손액이 얼마나 되는지 같이 산정해 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맡았던 사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 나이는 55세였고요. 피해자 과실 20%, 무릎 관절 십자인대 완전 파열로 인대 재건술 시행했고 40일 입원하시고 퇴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발생 치료비 500만원에 소득은 세후 500만원으로 가정을 하고 손해액을 산정해 보겠습니다. 물론 소득과 치료비는 계산의 간편함을 위해서 조금 조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위자료인데, 이 위자료는 약관상 부상위자료하고 부유장애 위자료가 있습니다. 둘 중 높은 금액을 인정하고 있고요. 부상위자료는 얘기 드렸듯이 상해 급수에 따라서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 부유장애 위자료는 노동능력 상실률 50% 미만인 경우 노동능력 상실률의 구간에 따라 위자료가 다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를 비교를 해서 높은 금액을 인정을 하고 있고요. 부상위자료의 경우 십자인대 파열은 상급에 해당이 돼서 152만원이 되고요. 부유장애 위자료는 29%가 기준인데 보통 2분의 1이나 3분의 1이 적용되기 때문에 14.5%가 된다는 가정하에 보면 120만원이니까 결국 부상위자료가 더 크죠. 그래서 부상위자료 152만원이 적용이 되고요. 두 번째로 휴업손해가 있습니다. 휴업손해는 세후 소득을 30일로 나누고 입원기간을 곱하셔가지고 85%가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후소득 500만원을 30일로 나누고 다시 40일을 곱하셔서 거기에 85%를 곱하시면 약 570만원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간병비인데, 간병비는 우리 자동차 보험 약관상 5급 이상 인정이 되고 급수별로 한도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상급에 해당되는 경우, 상급과 4급의 경우는 30일을 한도로 실제 간병한 기간만 인정하게 되는 거죠. 즉 30일을 초과해도 30일까지만 인정된다는 거죠. 그럼 1일 간병비가 얼마냐? 1일 간병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해서 하루 108,921원이 인정되고요. 거기에 30일을 곱하셔서 326만원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금액이 가장 큰 상실수익액이에요. 이 상실수익액은 우리가 사고로 어떤 관절 부분에 골절이나 인대가 파열되었을 때 거기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률을 인정해서 그것을 손해액으로 환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당 무릎 관절의 십자인대 파열 경우는 29%를 2분의 1을 적용하여서 14.5%가 되고요. 이를 얼만큼 인정하냐의 문제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나이 55세에 연구장애를 받아서 가동기간 65세까지 약 10년간 노동능력 상실률을 인정받았습니다.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500만원 곱하기 14.5%를 곱하시고, 그리고 10년의 기간 120개월이 아니고 94.2813이라는 라이프니츠 계수가 있습니다. 이 라이프니츠 계수를 적용하는 이유는 중간이자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건데요. 120을 94개월로 재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차감한 그 개월 수는 결국 이자로 생각을 하고 뺀다는 건데요. 원래는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받았을 돈을 현 시점으로 일시불로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즉 이를 받음으로써 생기는 이자 소득을 미리 제거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손해사정사 수험생들도 쉽게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입니다. 넷째로 향후치료비가 있는데, 향후치료비는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끊어서 이제 입증하게 되고요. 이 사건에서는 250만원을 가정하여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과실상계와 치료비 상계가 있습니다. 앞에서 20%라는 피해자 과실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제 합계금액에서 과실상계를 하고요. 다음은 치료비 상계까지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계금액 8,133만원에서 80% 곱하시고 여기서 기발생 치료비 500만원에 20%, 즉 100만원은 제 과실로 생긴 치료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차감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6,406만원이 나오니까 약 6,400만원이 나오게 되네요. 자, 이렇게 십자인대 파열의 경우 얼마가 나올지 같이 계산을 해봤고요. 십자인대 파열이 되면 무릎 관절의 불안정성이 증가해서 흔들흔들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장애 진단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의사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유리한 방법으로 측정을 하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장애 진단 자체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계산을 해보셨지만 상실 수익액이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합의금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해사정사를 반드시 선임하셔서 꼭 일을 맡기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괜히 혼자 하시다가 잘못되면 합의금이 굉장히 작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에게 맡겨두시고 치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로 무릎 십자인대 파열이 된 경우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을 해보았고요.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좀 쉬운 용어를 선택하고 될 수 있으면 필요 없는 말들을 편집하면서 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하실 때 이 정보를 들어뒀다가 쓸 수 있도록 꼭 본인이 알아두셨다가 지인분, 가족분이 다쳤을 경우 소개도 해주시고 아니면 이 영상을 공유하셔서 그분들도 볼 수 있도록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